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장은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꽤나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거의 한 2주? 네, 그죠, 요즘에는 그죠. 거의 한 2, 3주마다 뵙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조금 더 탔습니다. 그러게요. 예, 조금 더 볼 타고. 때마다 타는 것 같아. 조금 더 구릿빛으로. 네. 이제 여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지막 태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프닝 토크 조금 이제 길게 해보도록 할 텐데, 역시 이제 지금 롯데팬 여러분들께서 이 성토의 목소리가 역시 이 드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고척 현장 취재 다녀오셨다, 뭐 이런 얘기, 이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 지금 갈 길이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5위 두산과도 격차가 크게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어제 경기도 6대7로 패배, 그리고 그저께 경기도 2대5로 패배, 또 이제 사흘전이죠. 사흘전 경기에서도 4대5로 패배. 그러니까 사실 키움은 올 시즌에 이 뭐 리빌딩을 표방하고 있을 만큼 남은 시즌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키움 상대로 지지 않는 게 중요할 텐데, 롯데는 지금 고척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지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제 진짜 그 고척에 정말 팬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네네네.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롯데 팬들이 다 엄청 많이 오셨는데,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어제도 한 13,000명 정도 들어왔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게 키움만 너무 웃어주는 꼴이 됐어요. 그니까요. 3승 맛있게 하고 원정 관중으로 다 채워주고. 근데 또 롯데가 또 어제 경기에서는 박세용 선수가 선발 투수였는데 저쪽은 오상원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키움에서도 그렇게 큰 기대가 있는 매치업은 아니었어요. 냉정하게 저희가 사전 취재했을 때는. 근데 이걸 또 한 점 차로 또 롯데가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어제 끝나고 이제 제가 개인적인 약속 자리가 있어가지고 좀 일찍 나왔는데, 진짜 근데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롯데 팬들이 진짜로.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굉장히 또 라이브한 어떤 욕들이 저에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어제는 오늘은 좀 약간 내가 볼 때 좀 롯데 팬들이 많이 분노할 만하겠다.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안 좋은 마무리긴 했죠. 주말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금요일 경기도 그렇고 어제 경기도 그렇고 이제 한 점 차 패배였잖아요. 이게 그렇죠. 한 점 차 패배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또 한 점 차 승리가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또 그렇죠. 갈림길들이 있었다는 뜻일 텐데, 롯데자이언츠 이번 3연전에서 가장 큰 문제 좀 어떤 점이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저는 우리 금요일 경기를 뭐 다시 복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한현희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주영 선수한테 이제 3런 역전 맞았던 게 어찌 보면 가장 뼈아픈 장면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네. 거기서 이제 굉장히 크게 꼬였고, 그러면서 불펜 운영이 거기서 일단 한 수가 틀려 나갔기 때문에 네. 그 다음으로는 굉장히 또 문제가 여러 가지가 다다닥 달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날 불펜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외의 소득도 있어요. 김창훈 선수 같은 카드로 한 1.2이닝 맞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런 거는 또 괜찮은데, 마지막 날 필승조로 그래도 다 넣었는데 우다다닥 하면서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펜 운영이 결국에는 이번에도 어떻게 발목을 붙잡은 거 아닌가 좀 싶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수비도 수비였고, 서튼이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작전에 유연함이 없더라고요. 너무 운영의 유연성에서 차이가 드러났다라고 또 세라피모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시즌 내내 사실 서튼 감독의 운영에 대해서는 답답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제 올 시즌이 계약도 마지막 해이니만큼, 또 그리고 이제 시즌이 이제 얼마 안 남은 만큼 현 시점에서 경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도 예전에 또 사실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정말 잘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7위까지 다시 또 주저앉게 된 가장 안타까운 그런 3연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이건 3연전이 엄청 사실 뼈 아프긴 하죠. 그쵸. 여기서 진짜 2승을 했어야 되는 게 롯데 입장에서 맞는 거고, 최악의 최소죠. 시나리오는 1승이었는데 최악 오브 최악이 나왔거든요. 그니까요. 맞습니다. 꼴붕이님 3,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기자님 롤챔스 보러 가셨었죠? 아는 척은 안 했지만 계신 거 봤다고. 조심해. 아예. 우리가 그런 항상 조심하게 다니셔야 돼. 이제는 아예, 어디 가든 우리 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인사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인사하시더라도 저 얼마 전에였지? 한 몇 달 전쯤에 이제 닭갈비집에서 저 이제 사장님이 저 한번 알아보시고 그거밖에 없었는데, 뭐 인사하셔도 뭐 상관없죠. 제가 뭐라고 그런 걸 합니까? 그건 아닌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요거 가가지고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제가 응원을 했는데,
그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또 제가 응원하는 팀이 또 패배를 해버려가지고 좀 크게 아쉬웠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꼴보기님께서는 또 상대팀 응원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안 나가오시는 게 천만다행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 유니폼 입은 사람만 봐도 제가 이제 아이고야. 눈꼴 시려가지고 또 보기가 싫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항상 운행을 조심하십시오. 아, 그래요? 그런 자리에서 또 졌다고 네. 이렇게 너무 흥분하신다. 아, 저 근데 사적인 자리에서 욕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이렇게 잘못 잡혀버리면 모범생이다가 잘못하는 것보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다가 하죠. 잡힌 건 뭐 똑같은 거니까. 어느 정도 네. 밑밥이 깔려있으면 좀 낫다. 그래요. 아프니까 삼성이다님 또 5,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은 작년에도 그러더니 개판 치다가 후반기에 잘해서 희망 주고 다음 시즌 개막하면 역시나고 냉정하게 다음 시즌 꼴찌 후보죠. FA 데리고 오려면 셀러리 캡 넘어야 하는데 삼성이 그걸 감수할까요? 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삼성 얘기 뭐 지금 상승세 나는 거는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한번 좀 짚어볼 수 있겠어요. 이제 셀러리 캡 과연 이제 삼성이 넘으려고 할까? 이런 부분. 쉽지 않죠. 음. 지금 모든 구단들이 사실 작년 시즌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금 샐러리 캡에 정말 전력 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네. 당장 넣으면 왜냐하면 현금으로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 그 돈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10개 구단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첫 바다가 되기 때문에 첫 바다로 현금이 나가는 구단이 된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KBO 리그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셀캡을 넘어설 것이다. 그런 전력 보강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나머지 구단들도 역시 좀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게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유 일단은 그 아래에서 돈을 쓰자 뭐 이런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이 페널티가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단들이 있는 살림 내에서 또 이제 뭐 대부분의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몇몇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재계약을 안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연봉을 크게 또 삭감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요거는 또 이제 오프 시즌에 좀 들어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 오늘 류현진 선수 경기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류현진 선수 신시내티 강타선 거기다가 이제 타자구장이죠.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여기 진짜 홈런 많이 나오는 그렇죠. 구장이고 상대 투수는 3이닝 동안 홈런을 5방 맞았는데 류현진 선수는 정말 멋진 투구, 제구, 진짜 칼제구를 통해서 오늘 구속이 초구 85마일 이렇게 나왔을 때 86마일 나왔을 때 저 헉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린 구속으로도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류현진 선수 매우 고맙다. 아, 우리 업자들 아주 오늘 쉽게 갈 수 있다. 그럼요. 아주 쉽게 가는 한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좀 외신도 좀 찾고, 그쵸. 칭찬해주는 거 캐스터 이런 것도 좀 담고, 그 다음에 좀 신문도 좀 쓸 게 많은 날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류현진 선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경기 진짜 이 결정구로 잘 활용한 구종 바로 이제 커브일 커브죠. 건데 뭐 66말, 67말 진짜 느린 공으로 상대 허를 찌르고 막 루킹 삼진 잡아내고 또 존 바깥쪽으로 뺐다가 넣었다가 이러면서 스트라이크 존 이렇게 좀 헷갈리게 하는 이 심판을 또 헷갈리게 하는 모습까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에 36살이잖아요. 36살이고 또 거기다가 토미존 수술 두 번째 토미존 수술에서 돌아왔고 어깨 관절하손 수술까지 하면서 투수에게 정말 치명적이라는 수술이라는 수술은 다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잘한다는 거. 이 여러 투수들에게 좀 모범이 되는 좀 교본으로 삼아야 될 그런 투수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 정도면 여러모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직행한 모든 선수들을 다 통틀어서도 류현진 선수가 제일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빅리거 아닐까 저는 싶기는 해요. 이거 뭐 빅리거를 떠나가지고 한국 야구 역사에 류현진만큼 대단한 업적을 남긴 선수가 또 앞으로도 나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 물론 이제 박찬호 선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약간 그 비교인 것 같아요. 이제 박지성 vs 이제 손흥민 했을 때 박지성 선수는 또 이제 프론티어 그러니까 좀 이제 개척한 그런 느낌도 있고 박찬호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진짜 실력으로 메이저리그 에서 이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대단하다 정말. 그렇죠. 네. 뭐 지금 같이 가면은 뭐 당분간은 또 네.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류현진 복귀 요거 아무래도 이제 한화 뭐 손혁단장이 찾아가가지고 경기도 보고 또 이랬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화팬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한 몇 년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돼 있으면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그니까요. 어쨌든 뭐 팬 여러분들께 약속을 했잖아요. 류현진 선수가. 그쵸? 그래도 너무 이제 망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가겠다.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때 돌아가겠다.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도 또 경쟁력을 계속 보여주는 모습을 팬 여러분들께서도 더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술하고 돌아오면 더 잘하냐 MS23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류현진 선수는 건강하기만 하면 잘한다라는 거. 그죠? 네,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식들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요즘에 좀 피곤하실 것 같아. 직관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취재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칼부림 예고 요거 했다가 또 곧바로 붙잡혔잖아요. 보니까 여기 일산 거주하고 있는 자택에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토토 있잖아요. 토토 이제 한화 승에 걸었는데 져가지고 그 홧김에 분노해가지고 이제 댓글을 썼다가 이거 잡혔다 이런 건데 아니 요즘에 이런 글 썼다가 경찰서 가는 사람들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왜 모를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진짜 방구석에서 헛짓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그러니까 참나 이거 사회의 쓴맛을 그 나이까지가 아직 못 봐서 무서운 걸 모르나 본데 네. 진짜 헛짓하지 마세요. 그래 야구 직관 좋아하는데 혹시 몰라서 안 가게 되더라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사실 입장할 때도 이 보안 검색이라든지 이런 게 소지품 검사 이런 거 엄청 빡세졌더라고요. 그쵸, 가방도 지금. 이제 다 일단은 까봐야 되고 막 이러는 네. 게 팬 여러분들 입장할 수도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 명이 한두 명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이 진짜 관중까지 하면 수만 명이죠. 그쵸. 수만 명이 더 고생을 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그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 임창규 선수가 또 3년 만에 10승 거뒀다라는 거, 또 FA 대박 올 시즌 또 FA를 앞두고 있는 선수이니만큼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또 토종 선수들 잘해줘야 되는 LG 선발진 또 특성상 임창규 선수라도 마저 없었더라면 또 어땠을까? 굉장히 또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뭐 재수가 아주 성공적으로 아, 가고 그럼요. 있다. 네. 작년에 한번 이제 포기하고 이제 다시 1년 했는데 이 정도면 진짜 리얼 수능으로 쳤을 때 한 9월 모의고사에서 한 4, 5등급 하던 친구가 한 1, 2등급 몇 개 많이 까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수능에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사실상 수능은 협상 테이블이라고 봐야 돼요.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어쨌든 기초적인 학력은 많이 잘 갖춰놨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임창규는. 그리고 저희가 뭐 롯데 이 키움전에서 또 안 좋은 얘기만 일단은 먼저 해드렸는데 이 배영빈 선수였죠. 맞아요. 이 데뷔전 치렀습니다. 4타수 3안타 1득점. 그래도 3안타 좋은 타격감을 또 보여줬는데 또 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대하는 선수들 또 나와준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호재인 것 같네요. 아니 어제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사전 취재할 때 취재진이 잘 이제 낯선 선수인데다가 저는 롯데 담당이 아니니까 그렇죠. 궁금했었는데 굉장히 어리고 또 근데 또 기대는 또 많이 해요. 바로 또 선발 라인업에 올라가서 봤는데 또 작전이 어제 걸려있던 상황이 많았는데 그런 작전을 거의 기대 이상으로 잘 소화하면서 3안타를 쳤어요. 배영빈 선수가. 요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정말 최악의 패전 속에서도 롯데가 또 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좀 이렇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이 배영빈 선수가 롯데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요거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롯데가 항상 또 지적받았었던 부분이 이제 뎁스 문제잖아요. 주전 선수가 부상당하거나 혹은 이탈했을 때 그 자리를 메워줄 만한 신인이 그동안은 없었는데 올 시즌에는 진짜 새 얼굴들이 많이 치고 올라와 주고 있다. 이런 시즌에 꼭 반드시 가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맛을 봐가지고 그런 꿈나무들이 가을 야구는 또 다른 거니까 네. 그런 경험을 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현재까지는 좀 쉽지 않지만 아직까지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그럼요. 아직 뭐 2달 정도 남았으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저는 올 시즌 야구 시청 접었습니다. 롯데보다간 병날 듯 나라도 건강해야죠. 갈매기님 말씀하셨는데 또 잘하면은 다시 보러 오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지난 주말 3연전 보셨을 때는 실망할 만도 한 그런 경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즌 중이라지만 오늘이나 내일 안에 경질 소식 나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도를 지나친 거 기대하지 마시려고 하셨죠. 저는 올 시즌 끝까지 아마 서튼 감독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달라진다면 사실 여러분들께서 롯데팬 여러분들께서 경질돼서 좋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라면 뭐 제가 맞은 거니까. 그죠. 네. 뭐 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지금 뭐 저희가 이 뭐 본편 주제 또 첫 번째 주제 이제 삼성 얘기하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 역시 삼성 라이온즈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후반기에 정말 잘 치고 있는 이제 구자욱 선수 얘기부터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아와의 경기 승리하면서 3연전 동안 2승 1패 위닝 시리즈로 마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롯데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 5강 경쟁 한 자리를 두고 다투는 팀들이 사실 하위권 팀들 키움, 삼성에게 발목을 잡혔다라는 거 이거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키움이랑 삼성이랑 조금 다른 게 삼성은 이제 후반기에 좀 타선이 살아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맞아요.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제 김현준 선수 결승타 터트리면서 6대4로 승리를 거뒀는데 6회 2사 2-3루 상황에서 우중간 가르는 2루타가 또 나왔습니다. 박진만 감독의 김현준 선수 어필, 요거 이제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좀 뽑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류중일 호에 반드시 필요한 선수다.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자기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돋보인다. 타석에서도 여유가 많이 생겼다. 확실히 이정우 선수가 이제는 부상으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야수 대체자 가장 또 유력한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죠. 뭐 직접적으로 외야수를 대체를 바로 외야수로 대체한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김현준 선수가 여러모로 제일 툴도 그렇고 뭐 본인이 맡은 어떤 역할 그 다음에 뭐 기량 이런 걸로 봤을 때 제일 대체자에 가깝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어필도 많이 하고 또 여러모로 또 어떤 팀의 미래적인 측면을 봐서도 삼성 입장에선 김현준 선수가 다녀오는 게 좋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 김현준 선수가 이 후반기에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에게도 굉장히 또 팀에게도 호재를 또 안겨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상승세 김현준 선수의 또 활약도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서도 김성윤 선수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김성윤 선수는 진짜 체격도 작고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 일단은 뭐 이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김성윤 선수도 좀 한번 칭찬해 주세요. 제가 사실 삼성 담당을 제가 16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네. 이제 삼성 담당을 한 3년 했었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김성현 선수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다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단신 선수의 어떤 아이콘 같이 처음 됐던 게 사실상 그죠. 김성현 김지찬 선수였거든요. 선수 이전에 네, 있었던 네. 선수죠. 네. 김지찬 선수 이전에 김성현 선수가 있었고 그 전에 뭐 김선빈 선수나 이런 선수는 다 자리 잡은 선수고 맞아요. 이런 선수들이 이제 김성현 선수 같은 체급을 삼성이 픽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이제까지는 불과 지난 시즌까지도 그렇게 크게 빛을 보지는 못했던 케이스예요. 김성현 선수는. 근데 올해 지금 굉장히 야무지게 야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가 놀라운 게 뭐냐? 이 선수 웨이트 트레이닝 어마어마하게 하는 선수입니다. 진짜 힘이 예, 엄청 힘이 세다 하더라고요. 이런 단신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뭐라고 할까? 연예인으로 치면 이제 김병만 씨 같은 꽝 거죠. 웨이트를 엄청나게 들고요. 운동을 엄청나게 속된 표현 한번 하겠습니다. 빡세게 합니다. 빡세게 진짜로. 한다. 예.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본인 이제 몸은 어느 정도 피지컬이 올라 따라가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애초에 조금 키가 작지만 그런 걸 이제 커버를 하고 야구적인 거는 뭐 워낙에 열심히 하는 데다가 훈련도 잘 하고 삼성에서 포텐이 있는 선수니까 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터져 나오면서 좋게 맞물려 가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결국에는 이렇게 후반기에 또 이 반등하는 선수들 혹은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가는 선수들도 있을 텐데 후반기에 삼성의 공격을 이끄는 선수는 역시 이 선수 언급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구자욱 선수인데요. 이제 뭐 타율부터 저희가 한번 볼까요? 후반기 타율 1위, 안타 1위, 타점 1위, 출루 1위, 장타율 1위. 대부분의 이 타격 지표에서 리그 최정상급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구자욱 선수가 사실은 잠깐 헤맸을 때 그때가 저 기억나는 게 홈런 욕심냈을 때 맞아요.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그거 이제 예, 그것 때문에 몇 년을 돌아갔다고 그렇지, 저는 그렇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2루타 2개가 홈런 1개라는 생각으로 타격하고 있다. 올 시즌 2루타 벌써 30개. 이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사실은 이 홈런이라는 게 억지로 치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배트 중심에 맞추다 보면 또 따라 나오는 게 홈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런 마인드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선수 본인도. 이 아무래도 이제 구자욱 선수는 이제 뭐 시민구장에서도 야구했지만 라팍을 개장하고 나서 이제 가장 중심으로 활약한 선수인데 삼성이 그동안에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지어서 이제 홈구장으로 쓰고 있지만 네. 냉정하게 홈런 타자가 에버리지가 확실하게 나오는 타자가 있었다고 보기엔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구자욱 선수도 어떻게 보면 팀을 위해서 좀 장타력을 늘리기 위해 그런 도전을 했었던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풀리지는 않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도 그걸 알고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컨택률 높이면서 어쨌든 강한 타구를 만들면 2루타 진짜 2개가 홈런이랑 같은 건 맞은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로 잘 해가는 게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좋은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병규 수석 코치가 또 이런 조언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타격의 기본 목표는 안타다. 그리고 적정선의 타율 이상은 또 나와줘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구자욱 선수도 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역시 어느 정도 에버리지 그러니까 저점이 높은 선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 그렇죠. 같아요. 뭐 한 방이 있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갖다 맞히는 능력, 특히 이제 컨택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구자욱 선수는 삼성에서 에버리지를 좀 깎아내고 홈런 개수를 올려야 되는 선수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냉정하게 삼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는 진짜 어떤 용병 외국인 타자나 그다음에 좀 예를 들면 오재일 선수 같은 케이스가 그런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 거고 구자욱 선수는 이제 에버리지를 좀 올리면서 네. 많이 출루해주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안타로 타점 만들어주고 이런 롤을 하는 게 우리가 봐도 맞는 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또 이병규 수석이 잘 얘기해주고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중요한데 그런 얘기를 이병규 수석이 돌려서 잘 설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홈런 칠 타자가 없으니까 자기라도 해줘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세라피모님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삼성팬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말씀이 이승엽이 아니라 양준혁의 길을 가야 되는 게 이제 구자욱의 롤모델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거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자욱 선수가 지금 연장 계약하고 나서 그동안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모습은 진짜 역시 이 삼성 왕조 시절 이후에 중심이 되어줘야 될 선수는 구자욱이다라는 거를 또 한껏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뭐 연장 계약을 뭐 굉장히 잘한 거죠. 현재 마지막 놓고 보면 전반기 때 좀 부상으로 빠질 때만 해도 조금 그렇게 좋지 않은 여론은 있었는데 네. 그래도 후반기에 이 정도로 뛰어오르면서 진짜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구자욱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뭐 이병규 수석 코치랑 또 이런 얘기를 또 나눈 것들도 있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삼성 선수단 특히 이제 이병규 코치가 오고 나서 이제 후반기에 또 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팀 분위기라든지 아니 뭐 케미라든지 어떻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조합들 있잖아요. 그 박진만 감독, 이병규 수석 요 그림이 굉장히 처음에는 너무 대가 센 분들로만 이렇게 가는 그쵸. 거 아닌가 좀 기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 이런 건 그죠? 솔직히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좀 의외로 이 시즌이 진행되면서 이거 참 재밌는 게 이 본인 분들이 이런 걸 알아요. 자기의 캐릭터가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수석의 자리에 갔을 때 또 감독의 자리에 갔을 때 어느 정도 하는 롤의 변화라는 게 좀 있더라고 이런 분들도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박진만 감독은 약간 좀 강성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까요? 네. 이 뭐 가정으로 따지면 이제 아빠 역할을 해주고 있고 보통은 이제 수석 코치가 이제 좀 선수들 또 아우르고 이 엄마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병규 수석 코치 사실 겉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잖아요. 완전 아빠 오브 아빠지 진짜. 네. 진짜 LG 시절에 뭐 여러 얘기도 많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굉장히 어떤 수석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생각보다는 잘 해내신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이병규 코치님 안 세요. 서글서글합니다. 티나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뭐 보스 기질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또 이제 역할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이번에 좀 충분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구자욱 선수 최근 경기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3경기 연속 홈런 때려냈고요. 특히 19일이었죠. 이 기아전에서 이거 저 너무 의외더라고요. 이게 데뷔 첫 말로 홈런이 이제서야 나왔다라는 게 이게 의외던데요. 구자욱 선수가 진짜 나이 꽤 됐어요. 이제 프로 경력도 이제 꽤 되고 하는데 이제까지 그렇다고 홈런을 아예 적게 친 선수는 아닌데 말로 홈런은 처음이었다는 게 좀 의외긴 한데 그 상황이 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긴 했었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 본인이 어떻게든 말로라는 상황은 어쨌든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제일 장타도 큼지막한 게 나오고 이러니까 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이미 뭐 탈골지에는 성공을 했고 뭐 지금 8위였던 하나와도 어느새 격차가 반 게임까지 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을 야구는 사실상 좀 쉽지는 않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까지 또 선수단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그리고 내년을 향해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거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팬분들께서 김성윤, 김현준, 구자욱 이렇게 외야가 세팅이 야무지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외야가 공격력은 받쳐줘야 돼.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가 힘든 게 왜겠습니까? 외야에서 아주 에버리지가 있는 국내 타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건데 삼성은 지금 그 외야가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퍼즐이 2, 3년은 자리 잡을 수 있는 3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올해 3명이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도 사실 구자욱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진 그 한 달 동안 삼성 성적이 다 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막 5강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다가 구자욱 선수가 빠진 그 한 달 동안 타선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중심을 또 잡아줘야 될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120억을 꽉꽉 채워서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제 댓글 잠깐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주제 얘기하는데 댓글 읽을 게 없어. 롯데 얘기 제가 적당히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제 얘기할 때는 좀 자제해 주시고 Q&A 할 때, 오프닝 할 때 충분히 롯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아예 차단한 건 아닙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조금 있다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또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이럴 때 롯데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숨 좀 돌려, 여러분.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만약에 서튼 감독 경질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저기 뭐죠? 후속 코치로 있는 게 이종훈 코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또 해 보셨던 분이고 그렇죠. 또 사실은 결과가 또 좋지 못했던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대행을 뭐 반드시 뭐 수석 코치가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코칭 스태프 물갈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 시즌에 만약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면 말이죠. 아니 왜냐면 들인 돈이 있는데 지금 올해 사실 롯데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이번 시장에서 그 선수들을 산 팀들 있지 않습니까? 성적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에서 느끼고들 있어요. 네. 프런트는 모두. 롯데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느껴야 되는 팀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올해 뭐 돈 한두 푼 쓴 것도 아니고 또 거기다가 지금 뭐 저희가 베테랑 선수들 영입해가지고 뎁스 늘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에 이제 어떤 분께서 얘기해줘, 도경 기자님이 말씀하셨나? 결국에는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부가 비용 같은 거 다 합치면 최저 연봉을 주는 선수를 데려오려고 해도 그 이상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걸 투자를 할 때는 추가적인 투자가 있을 때는 상부에다가 또 이제 결제를 맞는 그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계속 결제가 오케이 나온다는 거는 올 시즌 돈 얼마를 써도 괜찮으니까 성적 내와 이런 뜻이었는데 결국엔 성적이 나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또 옷을 벗거나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다움님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 후 이 5강 안에 못 들면 어느 팀에서 인사 이동, 뭐 프런트라든지 선수 등등 많을 팀 어디인지 예상 드시는 팀 어디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롯데죠, 사실. 솔직히 롯데죠, 얘기하면. 당연히. 뭐 지금 5위 안에 못 들면 일단 계약도 올해까지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어쨌든 감독이나 이런 자리가 이동하게 되면 그 밑에 코치진도 그렇게 이동이 좀 많아지긴 하거든요. 게다가 또 지금 성적이 좀 아주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이동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그래 보입니다. 아 그래, 이게 롯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도 기아잖아요. 기아도 사실 한두 푼 쓴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많은 돈 썼죠. 그러니까 돈 많이 썼는데 가을 야구 못 가는 팀들이 가장 위험할 것 같다. 이제 그랬을 때는 KT 같은 경우는 참 지금 10등에서 2등까지도 치고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SSG도 사실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프런트 쪽이 아니라 선수단 쪽에서 정리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뭐 SSG는 그래도 어쨌든 우승을 한번 작년에 한 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뭔가 좀 보호권이 있는데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 진짜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기아도 어쨌든 뭐 김종국 감독의 계약은 내년까지긴 하거든요. 네. 가을 야구가 좀 향방이 갈리긴 하겠죠. 만약에 턱걸이라도 간다. 그러면 또 어떤 빠른 행보를 프런트가 보이기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삼성은 꼴찌하면 위험한 거고 9등 이상 하면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뭐 홍준학 단장에 대한 얘기들도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자. 뭐 보다가 했지? 그래, 어저께 저기 뭐야, 안지원 치어리도 보셨냐고 얘기했는데 저 어저께 간 게 아니고 그저께 갔어요. 토요일날 갔어요. 토요일날 이제 KT 대 T1 보러 간 거라 가지고 안지원 치어리도 못 봤습니다. 거기서도 일하시는구나. 일하시는 거 아니고 그냥 팬으로? 젠지 팬이세요. 팬이셔가지고 뭐 그 컨텐츠도 뭐 많이 찍고 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제 뭐 안지원 치어리더 같은 경우에 또 우승 보셨죠? 결국에는 네, 우승 또 보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진짜 롯데 팬들만큼은 이해해 주시는 게 맞다 보면 그동안 계속
계속 이해해줬잖아. 그래, 계속 그래, 이해해줬는데 그래. 좀 지금 본인 이 롯데 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9개 구단 팬들도 같이 쓰는 채팅창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현이 형 오늘 클립 류현진 현지 반응으로 분량 70% 매긴 거 싫어요 얘기하셨는데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 또 있더라고요. 또 현지 팬 반응 이런 것도 관심 아니, 있으신 분들 궁금하긴 찾아주시면 해, 좋을 것 진짜.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현지 팬 반응이라고 하지만 우리 반응이랑 뭐 사실 똑같죠. 맞아요, 거기 맞아요. 보는 사람들 뭐 야구 보는 거 다르고 우리 보는 거 뭐 야구 보는 거 다르고 그러겠어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똑같습니다. 네, 그런 거. 그리고 지금 2019 시즌 SK가 이제 경기 뒤집어졌을 때 잔여 경기 28경기 남겨놓고 9경기 차 승차가 이제 0이 됐다고. 두산과 SK 당시 승패 같았지만 두 팀 간의 대결에 훨씬 앞선 두산이 정규 시즌 우승했다. 그 염경엽 감독을 가지고 있는 지금 LG 팬 여러분들께서 요것도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거 뒤집어질까봐. 근데 설마. 그때랑은 좀 많이 좀 진행하는 궤가 좀 다르긴 합니다. 예, 그때랑은 예. 지금은 뭐 LG가 워낙 전력 자체가 탄탄하게 지금은 경기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냉정하게 지금 뭐 2등, 3등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게 사실 제일 견제해야 될 건 지금 상황에선 KT인데 네. 근데 너무 커요. 차이가. 7경기 예. 차고 지금 사실은 LG 같은 경우에는 40경기가 남았잖아요. 40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과연 KT가 이 7경기 차를 뒤집을 수 있을지 사실은 뭐 7연패하고 7연승하고 이러면 이제 동률이 되는 거긴 한데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전력이 있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는 좀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설마였다고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긴 하죠. 그쵸? 예, 네. 요거는 또 걱정이 야구는 되긴 또 합니다. 모르는 거니까요. 예. 상현이 형 건강검진 좀 받아 다크서클 인중까지 내려옴 하셨는데 새벽에 또 류현진 선수 2시 경기여가지고 오늘 2시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 내일은 좀 푹 자고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엽 감독님은 포스트 시즌 운영만 잘하시면 LG는 진짜 오래 우승할 것 같다. 가장 적기인 거는 뭐 부정하기 힘든 그런 분명한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제 KT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LG 트윈스의 유일한 대항마 SSG는 좀 많이 떨어졌고 뭐 대항마라고 해도 여전히 7경기 격차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추격할 동력이 남은 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단연 KT일 것 같습니다. 75일 만에 12위에서 2위까지 8계단을 끌어올렸습니다. 10연속 위닝 시리즈까지 달성할 수 있게 됐는데 어제 이제 하나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발 쿠에바스 선수의 호투 그리고 7회 문상철 선수의 결승 홈런으로 또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제가 사실 토요일날에 대전 갔다 왔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기차 타고 KTX 타고 다시 저도 이제 일산으로 올라오는데 그 기차 안에 하나 팬 여러분들께서 왜 이렇게 많으신 거야? 어이구야. 보니까 뭐 노시안 선수 유니폼 입으신 분들도 많고 뭐 그러셨는데 이때는 또 연장전까지 가는 승부 끝에 또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연장 승률이 좀 많이 좋지 않긴 하죠. 하나가. 그래요. 그만큼 KT 같은 경우에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승리를 따냈다라는 뜻도 될 텐데 뭐 어제 경기 쿠에바스 선수 7이닝 동안 3피안타 무사사고 3진도 무려 11개를 잡아냈습니다. 무실점 호투로 시즌 7승을 달성할 수 있었고 탈삼진 11개가 올 시즌 개인 최다 기록인데요. 지난 6월 대체 선수로 KT에 들어온 뒤에 7연승 무패 행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세의 가장 큰 1등 공신이 아닐까 싶은데 2021년 쿠에바스 선수 그리고 올 시즌 쿠에바스 누가 더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21년이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임팩트가, 그죠?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물론 쿠에바스 선수가 지금 중간에 들어와서 잘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쿠에바스는 그 승부하는 거에 있어서 그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것 특히 이제 완전 그냥 그 몰린 상황에서 맞아요, 네. 엄청 그런 힘든 상황 타이브레이커 당연한 얘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강철 감독이 얼마 전에 또 마운드에 한번 직접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야, 왜 그러냐 하다가 이제 그때가 이제 두산이랑 알칸타라랑 맞대결할 때였는데 맞습니다. 이제 계속 직구를 던지다가 이제 갑자기 포심을 좀 던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힘승부를 너무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강철 감독이 그러지 말고 좀 이제 맞춰 잡고 수비 믿고 이런 식으로 해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제어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이강철 그래요. 본인이 투수 출신이라서 잘 보이기도 하고. 봄날님도 네. 쿠에바스 우타자 바깥으로 흐르는 커터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네. 말씀을 해주셨고 참 KT가 대단한 게 에이스 소용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인데도 여전히 무리 없이 돌아가는 선발 로테이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야구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발이 탄탄해야지 앞에서 지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조급해지지 않고 타자들도 넉넉하게 점수를 뽑아줄 수 있고 불펜 투수들의 투입 시점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이제 뒤지고 있는 팀 같은 경우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승조를 쓸까 말까, 아낄까 말까, 추격조 쓸까 말까 이러다가 이제 경기를 내주는 경우도 이제 비일비재한데 선발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이강철 감독도 경기 운영하기 너무 편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단단하게 뿌리가 박혀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 카드 수가 많아요. 감독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축이 흔들리고 있으면 감독이 뭘 카드를 내려고 해도 이게 불안한 거지 자기가. 야 이거 내가 내려고 했는데 이쪽이 이렇게 기울면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전력이 기본적으로 투수 전력이 높은 마운드가 높은 KT가 이강철 감독이랑 호흡이 잘 맞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판다움님 2,000원 고맙습니다. KT의 고맙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리그에서 타팀에서 버려진 롤플레이어들 요긴하게 또 잘 기용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뭐 버려졌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FA로 영입한 김상수 선수 이거 진짜 개꿀이거든요. 정말 잘 달아. 너무 잘하죠. 정말 잘 달하고 네. 최근에 조금 폭풍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수비면에서는 김상수 선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김상수 선수가 이 글러브 핸들링이나 이 넣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1등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수비에서. 그런 면에서 또 KT 와서 너무 잘해요. 작년에가 박병호였다면 올해는 당연히 외부 협정에서는 김상수 선수라고 맞습니다. 봐야죠. 맞습니다. 지금 다시 열정으로님이 KT와 LG 맞대결 7경기가 있어요. 그 맞대결이 승부를 가를 것 같습니다. LG는 또 그 경기에서 전력을 다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KT에게도 선두 탈환의 찬스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 맞대결 7경기를 만에 하나 KT가 싹 가져간다. 그러면 게임차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 전에 LG가 얼마나 벌려놓느냐 아니면 또 좀 약간 삐끗해가지고 좀 쫓겨내져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 또 압박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맞대결에 대한.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요. KT는 벤자민의 기복이 변수이고 필승조 외에 믿을 만한 불펜이 없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불펜 코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 KT의 유일한 일단은 또 약점이 현재로서 보이는 약점이 아닐까 합니다. 또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7게임 아니고 6게임이라고 하네요. 네,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역대 최다 연속 위닝 시리즈 예전에 2005년과 2010년에 삼성 라이온즈가 11시리즈 연속 1위를 달렸었는데 지금 뭐 KT 같은 경우에 지금 10연속 위닝 시리즈기는 합니다. 요게 11연속 한 게 1위 기록이니까 KT 같은 경우에는 10연속 한 번만 더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게 되면은 또 역대 최다 기록과 타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10연속 위닝 시리즈 기간의 주요 성적 29경기에서 24승 5패. 뭐 당연하죠. 네. 그리고 역전승도 무려 9번이나 있었고 1점차 승부에서는 9승 무패. 퀄리티 스타트 기록 시 20승 1패. 선취 득점할 경우에는 17승 2패. 우리가 앞서고 있을 땐 내주지 않고 상대가 앞서고 있을 때는 경기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경기 사실 질 수가 없거든요. 아니 이 정도면 이게 사실 이 말이 8할 2분 8리잖아요. 네. 이게 숫자로 보니까 이런 건데 진짜 실제로는 엄청난 거죠. 지지 않았다는 얘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진짜로. 진짜 이 정도면 10 시리즈를 2승 1패 이상을 계속했다는 건데 이러면 뭐 진짜 뭐 욕을 먹을 일이 없죠. 야구 선수든 뭐 감독이든 프런트 코칭 스태프든 전부 다. 네네네. 그 정도로 체감이 굉장히 큰 승률이다. 좀 이렇게 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뱅뱅뱅님 2,000원 고맙습니다. KT 팬들은 고맙습니다. 퀄리티 스타트 못하면 선발로 안 봐요. 이 정도로 선발진이 탄탄하다라는 거 그 자신감이 또 드러나 보이는 그런 댓글이 아니었나 또 싶습니다. 5이닝? 부진했네. 그렇죠. 6이닝을 먹어줘야지. 21점 아래로 3실점도 많다. 3실점? 간당간당했네. 요런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10연속 위닝 시리즈 기간 동안 이제 주요 선수들 쭉 읊어드리자면 뭐 쿠에바스 선수 아까 말씀드렸죠. 고영표 선수도 3승 무패 1.25의 평균 자책점. 김재훈 선수 이게 불펜이 조금 필승조 빼곤 약하다 얘기를 하셨지만 마무리가 일단은 탄탄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세이브 0.5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타선 같은 경우에도 배정대 선수, 김민혁 선수, 박병호 선수가 모두 다 이제 호성적을 또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LG와 KT가 한국 시리즈에서 붙는다면 그리고 지금 붙을 것이 가장 유력한 두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팀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유리하다고 또 보이는지 이런 것도 또 질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뭐 기세는 당연히 KT인데 네. 그래도 저는 LG가 LG가 물론 선발의 변수가 굉장히 크죠. 네. 근데 LG가 현대대로 간다면 한국 시리즈를 직행할 확률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일단 투수들이 많이 쉰단 말이에요. 네네. 선발진이. 그러면 어쨌든 플로코, 켈리,
켈리가 좀 변수인데 켈리가 많이 쉬고 나오면 그래도 좀 괜찮은 구위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해요. 네. 그리고 토종 선발진에서는 다 때려 박는 거죠. 지금. 불펜부터 해가지고 기용할 수 있는 카드 불펜의 허리는 저는 LG가 조금 더 두껍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시리즈에서 첫 한 경기만 잡으면 LG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KT의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지가 좀 관건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해주셨는데 이 한국 시리즈 직행하는 팀이 과연 어디가 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거의 LG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팬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직행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가을 야구는 사실 지난해 키움이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건 그렇죠. 이변이 있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LG 입장에서는 다른 팀, KT를 다른 팀이 좀 떨어뜨려 주기를 바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력이 워낙에 선발부터 탄탄한 팀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KT의 기세가 워낙에 또 무섭기 때문에 뭐만 생각해도 좀 무서워 보이는 그런 그럼요. 상황이긴 하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박영원 선수 얘기하시는 분도 또 계시네. 조만간 퍼질 때 절이 굴리는데 안 퍼지는 게 또 이상한 거임.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기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수분들께서 이기고 있을 때 연승할 때는 그리고 지금 뭐 유닝 시리즈 막 이렇게 쭉쭉쭉쭉 좋은 성적 거둘 때는 선수들이 힘든 거 피곤한 걸 모른대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가 한번 꺾이면 그때 확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죠. 막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슬럼프가 길어지고 또 팀 성적이 또 다시 떨어지는. 왜 얼마 전에 그 후반기 시작하기 전까지 두산 베어스가 연승 엄청 하다가 또 산이 깊으면 또 골이 깊잖아요. 그쵸. 골이 굉장히 또 깊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보여줬었던 어떻게 해도 야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KT는 요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시즌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어쨌든 또 KT와 LG의 요 경쟁 이 시즌 끝까지 정말 좀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KT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할 수 있는 것 12에서 같아요. 2위 됐는데 뭐 팬분들 뭐 제일 신나시지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박영현 선수 그래도 홀드 세이브 상황 아니면 거의 안 나가는 편인데 홀드 세이브 상황이 자주 나오는 게 맞아, 함정이다. 맞아, 그러니까 타선이 좀 더 힘을 맞아, 써줘가지고 이제 추격조 선수들이 이닝을 좀 많이 먹어주고 이러면은 필승조도 쉴 수 있을 텐데 계속 좀 타이트한 경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약간은 좀 불안 요소가 아닐까 또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오늘 주제 쭉 한번 또 소화를 다 해봤고 이제 Q&A 소화를 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하 없이 우승을 바란다? 요거는 모순입니다. 삼성 사랑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맞는 말이죠. 사실 진짜 뭐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게 없는데 다 우승하고 난 다음에는 그 우승팀들은 분명 여파가 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물론 왕조라고 했던 팀들도 모두 다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뭐 두산이 뭐 7연속 한국 시리즈를 가지 않았습니까? 재작년까지 해가지고 했을 때도 물론 당연히 그런 여파가 있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이게 한국 시리즈 7번이나 간 것도 사실 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죠? 예. 네. 우승하는데 불펜 안 갈고 우승한 팀 있나요? 사실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펜 투수들의 그 가치가 다소 좀 조명을 못 받고 있는 포인트들도 있잖아요. 불펜 투수들 참 FA도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이러니까 참 정말 희생의 정말 아이콘이 되어 가는 게 더 심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연봉이나 이런 걸로도 좀 잘 보전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습니다. 두산도 왕조 시절에 매년 불펜 한 명씩 갈렸었다. 김지형님께서도 얘기하신 거 저도 기억이 나고요. 지금 이제 이 강백호 선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혹시 강백호 선수 근황 아시는 거 있나요? 도고동님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뭐 팬 여러분들께서 얘기해주신 것도 보면은 뭐 모자 푹 눌러 쓰고 경기 보러 왔다가 그냥 조용히 가더라. 뭐 이런 목격담 같은 게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본인이 뭐 조금 이제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이 좀 붙어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리프레시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고 네. 또 그런 걸 본인이 또 이겨낼 수 있는 선수라고 팀은 믿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여러분. 예. 그러게요. 네. 이게 사실 KT 입장에서도 강백호 선수 하면 또 프랜차이즈 스타고 강백호 선수와 사실 희로애락을 같이 겪은 팀이 또 KT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강백호 선수가 돌아와서 또 웃는 모습으로 야구를 하는 거 그게 이제 또 KT 팬들께서 호성적 가운데에 계속 좀 마음에 걸리는 그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요거 뭐 명단 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얘기 나눈 건 없는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한 방에 한 큐에 해결할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아시안 게임 9월 말이잖아요. 그 전에 아마 직전에 한 번에 그 명단을 한 번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미리미리 한두 명씩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해가지고 탁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명단을.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선수 볼 때도 올곧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지나친 비난은 선수도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 거예요. 백호야 사랑해. 이런 팬 여러분들, 한민수님 이런 댓글 남겨주셔도 이런 팬 여러분들의 또 응원이 있다라는 거 강백호 선수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겨내는데 또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계속해서 또 이렇게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면 언젠가 또 다시 돌아와서 예전의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조계현 전력강화위원장이 구창모 대신에 야수를 뽑을지도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투수력적인 측면에서 이제 투수 빼고 이거 야수를 데려간다는 게 이게 조금 괜찮을까요? 저는 외야 일단 뭐 대체 선수는 필요할 것 같고, 그랬을 때는 계속 외야가 세 자리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외야 백업을 좀 데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다가도 조금 투수력이 괜찮을까 생각이 또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을 좀 뭐 전력강화위원회랑 그 류진일 감독이 같이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일 컨디션 좋은 선수를 데려간다는 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물론 그런 건 전력의 어떤 기본적인 골자는 다 갖춰진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투수 대신에 야수, 물론 그런 얘기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야수를 더 뽑아간다는 얘기도 물밑에서 나오고 있긴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컨디션을 봐야 되고 투수들 컨디션도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여러분. 자, 어쨌든 저희가 또 끝까지 방송 끝날 때까지 1000분 넘게 또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수 지금 제가 사이에 한번 또 독려해드렸어야 되네요. 까먹었는데요. 나가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 혹시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좋아요 수 193개인데요. 200개는 좀 그래도 넘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분 넘게 계시는데 2할은 넘게 또 찍어주셔야죠. 3할은 저희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이에 언급을 안 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200개는 넘어야죠. 226개 2할 오픈만 갈까? 2할 오픈만 갈까? 네, 좋아요 수 지금 233개. 타율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올라갑니다. 4타수 1안타는 쳐주십시오, 여러분. 2할 4푼 4리까지 올라왔습니다. 2할 오픈은 돼야 그날 저녁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2할 오픈은 돼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또 오늘도 40분 넘게 또 장은상 기자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 저희가 내일도 역시 또 기자님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내일도 역시 오전 10시고요. 오늘 또 찾아주신 분들 내일도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구독과 좋아요, 채팅도 많이 쳐주십시오. 저희 오프닝 때 그리고 Q&A 때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도 이제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또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정민 기자 나오시는구나. 롯데 팬 여러분들 내일 또 다시 찾아오시면은 많은 얘기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